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네, 오늘은 코 성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그런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실리콘과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리콘 주변에 쌓여있는 그 피막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 피막에는 혈관이 전혀 없지요. 이 모든 성분은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피막에는 혈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직 콜라겐 섬유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막 안에 내부 공간, 즉 실리콘이 있는 곳에 균이 붙어 있다면 그 안으로 면역세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은 영구적으로 계속 살아있게 되고 만성 염증 반응이 지속되게 됩니다. 네, 일단 실리콘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2주 후부터 그 실리콘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는 염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됩니다. 실리콘을 넣지 않는 경우에서도 심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구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이 없을 때는 피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고 구축의 정도도 약합니다. 즉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축이 오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실리콘을 모든 경우에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실리콘 대신에 자가조직이나 기증식피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가조직이나 인체조직 재료가 실리콘에 비해서 염증 발생률이나 피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월등하게 낮고 그 모양도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하면 대개 콧대 윤곽이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그 라인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미용적인 이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리콘을 넣은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또 실리콘이 비치고 또 윤곽이 드러나고 또 피막과 만성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구축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그 코끝의 변형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에는 실리콘을 다시 넣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합리하지요. 그리고 코는 전체적인 얼굴의 이미지 또는 피부 두께, 근육 등을 함께 고려해서 맞춤형 코 성형을 해야 모양도 잘 나올 수 있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의 상담과 코의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하는 후에 수술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융비술과 관련해서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 성형을 한 후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죠. 그 압박으로 인해서 코끝의 피부나 코안 점막에 실리콘이 뚫고 나오는 경우, 또 실리콘과 또는 실리콘과 함께 사용한 인공 물질로 인한 염증, 또 피막 형성과 염증 반응으로 인한 구축, 그다음에 실리콘이 들어간 이후에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 있을 때 이를 교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자꾸 삐뚤어지고 원치 않는 그런 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다섯 번째, 코끝까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이 눌리고 따라서 변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리콘에 석회질이 쌓여서 콧등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 일곱 번째, 콧등 피부가 얇아져서 빨갛게 변형되고 실리콘이 비치는 경우. 마지막으로 콧등에 반복적으로 피가 고이고 붓는 경우.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은 여러 논문마다 발생률이 좀 다릅니다. 4 내지 36%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는 부작용을 진단한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부작용 발생률이 다르게 되죠.
이분은 10년 전부터 실리콘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삐뚤어지고 또 다시 실리콘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이후에 코가 점차 들리고 또 콧등이 굉장히 묵직하고 압박감이 있고 두통도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콧등이 굉장히 뭉툭하고 두툼하면서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가 짧고 들렸죠. 그리고 콧구멍이 땡겨 올라가서 11자 모양으로 길쭉하게 자리 잡고 있죠. 반측면과 측면의 모습을 보니까 코끝이 이렇게 뭉개지면서 찌그러지고 코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그런 구축 변형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코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하고 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므로 늑연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실리콘과 이게 두꺼워진 피막인데요. 이런 피막,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 7번 늑연골을 채취하였고요. 그 연골을 이용해서 콧등부터 코끝까지 L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코끝을 거기다 이렇게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콧등에는 기증진피, 메가덤을 넣어서 콧대 높이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 전 모습이었는데 수술 후 한 달 된 모습으로 코가 상당히 길어졌고 중심이 잡혔고 모양이 밸런스를 좋아졌지만 어딘가가 좀 부어있고 좀 두툼한 느낌이 있었는데 수술 후 이제 5개월째 되니까 콧날이 날씬해지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또 코의 길이도 좀 더 내려와서 콧구멍도 훨씬 더 덮여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측면을 보니까 코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붓기도 빠지고 약간의 흡수가 일어나면서 콧대가 더 날씬해지고 코의 길이도 느슨해지면서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구축이 심했던 사람들 경우에는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데요. 그 얇아진 피부를 보강하면서 높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피가 가장 최선이고 그 중에서도 메가덤으로 수술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시간이 가면서 피부가 더 늘어나면서 좀 더 느슨해지고 길이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의 길이와 각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환자도 구축이 일어났는데요. 2년 전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받은 후에 염증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고 실리콘을 제거를 하지 않고 계속 약만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염증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코가 급격히 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환자는 진찰 당시에 코끝과 콧등이 굉장히 뭉툭하고 두툼하게 뭉쳐 있었으면서 코끝도 빨갛게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가 심하게 들리고 기주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로 구축코 교정을 할 수가 없어서 1차로 제거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조기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이용해서 구축코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함으로써 구축에 대한 염려와 염증에 반응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제거 수술을 한 후에 한 달 된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늑연골을 이용해서 구축코를 교정하는 재수술 후에 4개월 된 모습입니다. 밑에서 보니까 코가 이렇게 위로 당겨 올라간 모습이 느슨하게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의 길이도 충분히 내려왔고 콧등은 역시 기증진피를 이용을 해서 약간 높여주었고요. 코의 길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모습이고요. 코의 길이 역시 길고 콧등의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례인데요. 15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친 후에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실리콘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제거한 이유는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두툼하고 뭉툭해서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코가 이렇게 뒤틀리고 당겨 올라가는 변형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모르고 있었던 매두포화가 코 기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심한 염증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실리콘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피막이나 또는 매두포화 같은 그런 염증을 유발한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계속 구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귀연골을 이용해서 회전이식을 통해서 코의 길이를 늘려주었고요. 콧등에는 기증진피로 높이를 보강을 했습니다.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콧구멍이 길쭉하게 11자 모양으로 늘어났고 비주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수술한 후에 비주가 똑바르게 자리 잡고 대칭성도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렸던 코끝이 충분히 늘어났고 콧등의 높이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4개월 된 모습이고요. 충분히 길이가 늘어났고 높이도 유지를 잘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염증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이 환자는 5년 전에 타병원에서 실리콘과 기온골로 수술했다가 코가 휘고 모양이 불만족스러워서 1년 전에 타병원에서 실리콘을 낮은 걸로 교체를 하고 기온골을 다시 대서 코끝에 대주고 외측 절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콧구멍이 더 들려 보이고 왼쪽 코 안으로 연골이 튀어나오고 양쪽 코끝 연골 모양이 비대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개월 전에 코끝 연골을 다듬었고 아마 코끝에 넣은 귀연골을 다듬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 콧볼을 당기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코가 점점 짧아지고 들리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노출되었고 상당히 콧구멍의 비대칭이 심하고 11자 모양으로 길게 잡아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축이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이 안에 있는 흉살과 피막, 이런 염증 조직 등을 다 제거하고 귀연골을 이용해서 날개 이식을 함으로써 핀칭과 너칭을 해결하고 콧대는 기증 진피를 사용하기로 했고 회전 이식을 통해서 코의 길이를 충분히 늘려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코 안을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흉살이 차 있었고 피막도 굉장히 두껍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과 피막, 흉살, 귀연골 등등을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끝 연골, 날개 연골들을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코 천장에 코 안과 통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콧등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점막이 천공되어서 이렇게 통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점막 이식을 통해서 그 구멍을 메꾸어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에서 점막을 채취한 다음에 구멍이 뚫린 그런 코안 부분의 점막을 메꾸어주고 날개 이식을 통해서 외측 연골을 이렇게 펴주었고요. 콧등에는 기증진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인데요. 수술 후 10개월 된 모습인데요. 코 길이가 충분히 늘어났고 콧등의 높이도 유지를 하고 있고 비입 부분 이쪽의 대칭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졌던 코 기둥도 똑바로 졌고요. 반측면에서 길이가 충분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사실은 코가 짧은 편이어서 코의 피부가 굉장히 여분이 없이 타이트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늘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 10개월 된 모습인데 코 라인도 자연스럽고 길이도 충분히 늘어났고 비순각도 95도에서 100도 사이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